안녕하세요. 예. 저는 이불이라는 작가입니다. 예. 제가 유토피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보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어떻게 그 설계를 했거나 상상을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그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뭐 이런 과정들의 흥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얼추 2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20년 정도를 계속 그 여러 가지 뭐 사례를 이렇게 추적하고 또 뭐 나름대로 그 내가 과연 그것을 그릴 수 있는가 일종의 어떤 비전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하지만 그 역부족인가 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진행을 하는지 뭐 이런 것만 연구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. 예, 그 아직도 할 게 많아서. 그리고 또 하나는 그, 그 수많은 정의들이 있고 그 수많은 그 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새로운 정의나 새로운 시도를 얹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회의적이에요. 그 많은 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 이를테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정도로 그치게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. 네. 그래요. 쉽지 않은 그 관념이어서. 네.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그 단어가 이미 그 일종의 클셰가 돼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아마 이거는 어쩌면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물론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긴 알아야겠지만 이렇게 밝은 날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나한테. 그래요. 길게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그 얘기는 두고두고 내 작업이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지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만 제가 여기서 그거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만 하고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스튜디오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. 지금 여기는 주로 그 큰 작업을 할 때 그 펼쳐놓고 해야 돼서 공간을 다 비워놓은 상태고 마침 여기 박스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이거는 내일 모레 이제 시립미술관으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. 지금 제가 90년대에 했었던 작업들이나 뭐 이런 그 아카이브 자료들을 모아서 하는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아카이브들이에요. 그 아카이브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. 그렇게 하고 뭐 볼 게 있을까? 야,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그 전시가 끝났는데요. 작년 11월 달에 그 러시아에서 한 전시 모형이에요. 전시장 모형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유토피아와 관련된 주제라서 내가 전시 제목을 유토피아 세이브드라고 영문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그 한 몇 점의 그 대형 작품하고 그 러시아 아방가르드하고 구축주의 쪽에서 셀렉한 작품들하고 같이 그 설치를 해서 그 컨텍스트를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모양이 작지만 실제로는 한 100m 정도 되는 그 크기고 여기 사람 스케일 보면 아시겠지만 2개 층으로 이루어져서 쭉 보는 건데
흥미로운 게 제가 여태까지 전시하면서 실제로 설치할 때 안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설치를 보통 눈으로 보고 하는데 여기는 마침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설치할 때. 그래서 그 전시를 사실은 미루려고 했는데 거기 제안이 온 게 줌으로 화상으로 보면서 이거를 설치하자 라는 제안이 와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? 그리고 화상이 갖고 있는 그 왜곡 때문에 내가 과연 그걸 미세하게 3디멘션으로 다 계산하면서 할 수 있을까?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믿지 않아서, 왜냐면 컴퓨터의 그 왜곡과 그 모든 걸 클린하게 만드는 그 효과 때문에. 그래서 사실은 뭐 90%의 의심과 10%의 희망을 가지고 이걸 스타트를 했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잘 됐어요. 우리가 한 거라고는 작은 화상을 큰 화상으로 바꾼 거밖에 없는데 한 달 넘게 계속 그 화상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그 화상이 제 눈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할 수 있게.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지에서 설치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제 요거하고 저거하고 두 가지가 다 같은 작품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거 과연 이게 드라이한 언어로만 이게 과연 일종의 지시만 가지고 가능한가? 결국 근데 사람은 방법을 찾기 마련이어서 재미있는 예로 설치할 때 은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이 천의 끝부분을 이렇게 어느 각도로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30cm 올려서 어느 정도의 팽팽한 긴장도를 유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. 너무 큰 작업이니까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구하는 건 끝이 날아가는 것처럼 해주세요. 지금 바닥에서 출발해서 한 뭐 30초 정도 그 단계처럼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의외로 흥미롭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은유를 훨씬 더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. 그게 뭐 몇 센치를 떠나서 긴장도 얼마에 뭐 어느 정도의 조도를 가지고 하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과 은유를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. 요거는 뭐 그런 거고.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있는 작업들은 뭐 그냥 여러 다른 작업들인데, 뭐 이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 DMG에서 초소를 몇 개 허물었잖아요. 재작년이죠. 재작년에 거기서 나온 폐기 철물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. 일종의 모니먼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작은 스케일이고 실제로 만든 건 한 4m 정도 되게 그 정도로 만들었고,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종의 기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종의 기호죠. 사인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, 뭐 이를테면은 과거에 배에서 썼다던가, 뭐 아니면은 여기 에스페란토도 있었나? 에스페란토는 아마 없을 거예요. 그것보다는 뭐 그냥 지금 인터내셔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신호 또는 뭐 깃발 신호 뭐 이런 식의 신호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메시지를 이쪽에서 보여주는 뭐 이런 작업들인데, 조그만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, 이거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모형인데 이게 시드니거든요. 시드니고 이게 몇 년도였었지? 지금부터 한 2016년인가? 16년. 시드니에 있는 예전에 배를 건조하던 그런 창고였는데요. 이 창고 자체가 지금은 국보예요.
국보인데,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에 뭐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그런 창고인데, 이 창고도 지금 길이가 100m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서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보여줬었던 뭐 저런 작업이나 또는 뭐 국립에서 했었던 큰 종류의 설치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것들이죠.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큰 작업을 혼자서 해본 적은 없는데, 그 큐레이터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다 쓰면서 운송비도 적게 들고 뭐 그 설치 기간도 짧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하다가 거의 이건 발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여기 있는 모든 작업이 그 1m, 1.5m 박스 안에 다 들어가요. 그래서 이 조그마한 박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펼쳐서 전체를 걸면 이제 이런 작업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좀 장소를 넓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주제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변주를 할 수 있어서 좋았었던 전시고요. 요거는 저쪽에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모형의 부분만 한 10분의 1 정도로 확대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저 위에 이렇게 텐트처럼 생긴 그 랜드스케이프를 만드는데 실제로 그쪽의 골조에 어떻게 얘가 연결돼야만 모양이 나오는지 그거를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그 실제 재료가 축소됐을 때는 이 정도의 뭐 처짐일 거다, 이 정도의 그 효과가 날 것이다를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 모양을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지점을 뭐 걸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종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메커니즘들을 좀 찾기 위해서 했던 건데 거의 생각하고 비슷하게 됐어요. 다행히. 예. 이 모형은 성공했으니까 다행이고. 예. 뭐 이쪽에 있는 건 제가 주로 쓰는 재료들이나 뭐 이런 건데 그 재료들이 좀 산재해 있어서 뭐 바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어떤 재료들은 저쪽에 뭐 캐스팅 해 놓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작업들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90년대 한 거부터 90년대 한 것도 있고 뭐 가장 최근에 한 거 한 1, 2년 전에 한 것들도 있고 그 작품 자체가 원래 행인 작품들이어서 이렇게 걸려서 그 전시가 되는 작품들이어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러니까 한계가 뚜렷한 어떤 공간을 충분히 쓰려면 모든 걸 위로 올리자.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런 수동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윈치로 조절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거 써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 설치할 때도 다 얘를 써요.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허공에 이렇게 매달리려면 그걸 다 하나씩 여기다 걸어보고 높이를 보고 다시 위치를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보통 그 공간의 조건들이 뭐 앙카를 박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작가들이 그 파이널 계획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파이널 계획을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완성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윈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그 걸리고 싶은 공간에 도르래를 걸어서 그걸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놓고 마지막에 제가 작품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높이를 보는 거죠, 서로. 전체를 다 조율할 수 있게.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를 노출시켰는데 노출시켜도 괜찮더라고요. 전체 그 작품을 보는데 전혀 방해가 없고 되레 어떤 면에서는 그 일종의 이게 전시라는 그 작품이 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게 표현되어지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 전시 공간의 한계에서 써야만 하는 그런 기법들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여주니까 되레 더 흥미로운 그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여러 층위를 구성하게 돼서. 예.
그런 것 같고 지금 시간을 더 써야 되나요? 아,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. 저쪽 끝에 그 몬스터 모양으로 돼 있는 이 대다수의 작품들이 사실은 제가 90년대 중반에서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작업을 했던 것들인데 그 아나그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작업들을 이제 만들고 전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창고에 넣어놨어요. 그리고 잊어버렸어요. 나는 이런 작업이 있는지 잊은 거예요. 그리고 계속 다른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그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창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작업들이 다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작업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그림이나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디벨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탑했던 그 프로젝트들을 최근에 다시 그것이 버려져 있는 그 상태로 발견하니까 이걸 어떻게 디벨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시도하고 있어요.